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돌쇠 정치인 돼야 돼요. 무소의 뿔처럼. 돌아가면 공경 시인처럼 무소의 뿔처럼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이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꼼수를 비롯해요. 명분이 있어요.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이겨도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싸움은 대한민국 아주 고전적인 문제점 이런 것의 종합 축소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거의 박정희식 유신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당원 당규에 33.3%가 안 나오면 효력 없다. 그냥 고쳐버려. 무단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갈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당규 개정의 건 이런 걸 막 논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대표당원 직임 사이의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문제, 전대 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원 당규 위반 시 전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파가 전당대회 협조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규정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말은 다 점잖게 했지만 결론 한마디는 그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태클을 걸어 이 새끼들 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마인드예요. 민주정당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 규정이 미비하거나 그래도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뒤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그럼 우리 신당 창당 할 거야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예. 신당 창당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혜태라는 말이 정말 재밌다. 이거 좀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혜태 이게 우리가 왜 그 파업을 할 때 실제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 파업들 있죠. 태업. 네, 태업. 그러니까 태업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 이게 좀 혜태거든요. 천천히 하는 거야. 느릿느릿 일부러 지연시키는 이런 의미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정당 당원 많아라고 부풀리려다 보니까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 실제로 이번에 투표율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이유는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반대해서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패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철수를 지지해서 국민의당 가입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그거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집 앞에 세탁소에 엄마가 옷을 맡기러 갔더니 아줌마가 이거 하나 쓰고 가 툭 이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쓰고. 네. 그래서 엄마가 나 그런 거 안 써. 그러고 왔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령당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분의 1 당원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모가 되는 전체 당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예요. 적게 와도 그렇지.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10만 당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5만이나 4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법들 중에 의장이 전당대회를 안 열어주면 그거를 강제로 부의장이 승계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부의장이 또 보니까 당대표랑 또 이렇게 친한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말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이명박 아바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승민 아바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동영 의원은 정말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해. 한국 정치를 젖먹는 바이러스. 정동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좀 뭐 국민의당에 가서 미움털이 막이긴 했지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좀 이게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바이러스다. 아니,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움직인다기보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걸까? 그건 답은 있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의 이 프로세스 중에 지금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심하지. 그러니까 말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규칙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박정희식 그 발상이잖아요. 그런 거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세관이라든가 게시판 관리 규정을 이렇게 작게 놨어. 근데 새로운 게 등장을 했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 유도리가 좀 있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 없는 거는 뭐 블라인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확 지워요. 그리고 다시 그 규정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규정이 계속 길어지죠. 우리 맛도 못한 거예요. 어떤 개념 자체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잖아요. 여기서 당헌
전에 그 헌법 얘기할 때도 헌이 이제 한 나라의 그게 헌법인 것처럼 당은 당헌이잖아요. 네. 이념과 나아갈 길들을 설명해 놓은 그거에 기초해서 당규가 만들어지는 건데 당규를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 호남권에 이제 지금 그 합당 반대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뭐 이런 XX가 다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놓고 이야기하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진짜 그 뭐 사석에서는 와, 이거 진짜 미친 새끼였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야기해봐요.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글쎄요. 황당한 상황 막 엄청 많이 대통령이 벌어졌을 거예요. 됐으면 또 박근혜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네요. 에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좋아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안철수 치아야. 나 미치겠네. 나 프랑스 가서 안 왔어. 근데 난 그런 프랑스 갈 상황에서 능력은 안 되는데 동남아라도 갈래. 그런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문들 뭐 사이가 좋았으면 박지원이 뭐 비서실장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황들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그런 식이었거든. 국회를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가급적 그래서 국회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건 안철수는 좀 이 마인드는 좀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다려 줄 필요도 있고요. 정치권에 있어서의 승부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이렇게 가요. 한쪽은 그래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결국은 역사의 승자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를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정치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안철수보다 훨씬 더 정치적 비중이랄까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가 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진짜 이 안철수의 어떤 기업인으로 시작한 정치인의 전형 같은 거죠. 이 결과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사실 정치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인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달성한다면 뭐든지 이런 너무 천박한 이 정치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유성엽 의원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인을 우리 정치판에서 내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출발이 되리라고 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상돈 의장의 정확한 의사 진행을 통해 합당을 저지시키겠다. 합당을 저지시켜 안 대표를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 정도면 박수.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말했잖아. 유성엽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는 적폐인데 참 이건 정말로 이의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반문재인 연대라는 그런 비판으로 출발한 거거든. 이 두 당의 합당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탈당해 나와서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표 던지기 좀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안철수에 반대를 한 거잖아요. 네. 네가 그러니까 뭐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전 문재인 정부에 협조도 좀 할 건 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명분상으로 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사람들 편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합당파에서 전당대회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 룰로는 그랬던 룰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이제는 뭐 꼼수라고 욕을 하던 어떻게 뭐라고 하든 간에 물렀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모든 걸 다 공개하고 이게 꼼수인지 꼼수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하는 다 닫고 하는 게 무슨 투명한 아니 겁니까? 다 공개하잖아요. 뭘 바꿨다.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들이 다 바꾸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아니, 그게 문 닫든 열든 어차피 네. 당무위원회는 안철수 대표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안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투명한 거는요. 이 진행 과정을 전체를 공개하는 거지 결과를 공개하는 게 투명한 게 아니죠. 결과를 어떻게 숨깁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행 과정도 앞부분 공개하고 또 비공개를 하죠. 그건 취업적이다. 너무 취업적인 걸로 하지 말고 좀. 아니 요는 네. 이쪽도 급하기 때문에 뭐 공격을 받겠죠. 이런 식의. 뭐 몰래 하느냐. 당무회는 반쪽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당 전체에 미칠 영향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대하는 사람 들어와도 되죠. 근데 그분들이 쪽수가 안 되니까 네. 와서 깽판 치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아니 그분들이 와서 반대 표결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내 다수파가 있고 반대 표결에 참여해봐야 뭐합니까? 당무위원회에 아니 숫자가 안 그러니까 되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욕이나 하고 있는 거지. 욕이나 하고 있는 거. 숫자가 적으면 막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편이 들더라도. 예. 자,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안 대표가 네. 과단성 있게 가야 돼요. 과단성. 네. 그러면 왜냐하면 내용만 다 공개를 하면 어차피 평가는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그걸 안 과단성이라고. 좋게 보는 분들이. 근데 지금 강철수가 초강철수가 되지 않으면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룰을 지키면서 해가야 되는데 예. 과단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막무가내 무대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지금 막 가야지. 그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막 가야지. 아 목표를 향해서 그냥 돌진해야지. 그건 그래요. 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건 돌쇠 정치인 돼야 돼요. 무소의 뿔처럼. 돌아가면 공경 죽으니까. 시인처럼 무소의 뿔처럼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이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그건 꼼수를 그건 아니지. 비롯해요.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당원 정리를 하고 있어 실제로. 예. 그럼 유령 당원 정리한다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거품이 많아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 쪽을 그렇게 옹호할 수밖에 없고 변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은 예. 저는 한 배를 탔습니다. 카밍합니다. 카밍아웃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걱정은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지. 근데 이 정도는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는 거죠. 네, 뭐 저쪽 반대파 입장에서 양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저도 쭉 읽다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갔다 싶긴 하나.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쪽에서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서로 죽는 상황이긴 하죠. 좀 네. 무리가 되고 뭐 저쪽에서 공격하겠지만.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처음부터 합당하자고 했으면은 오히려 쉽게 정리됐을 텐데 제가 볼 땐 저쪽에 전략 실패도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박지원 대표가 과감하게 먼저 합당하자고 드라이브를 했으면 우리가 흡수 합당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는 합당은 안 되고 개별 입당만 된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네. 우리는 합당하겠다. 네. 나하고 합당하기 싫은 사람 오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초반에 우리 내부가 분열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 대표도 이 많은 번뇌 끝에 어쨌든 그 새로운 통합 노선으로 갔고. 유 대표는 이제 합당에 건 거죠. 지난번까지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약간 유보적인 태도였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싸우겠다. 안에서 개혁하겠다. 이제는 합당으로 가는 것은 확정한 거고. 예, 100% 확정입니다.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요. 길이. 근데 왜 아닌 척을. 외통수 맞아요. 유 대표도 외통수예요. 그걸 이제 자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요? 그게 좀 늦어요, 그분이. 근데 이게 저희들은 홍준표 대표 저런 당이 없으면 네.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요. 아니, 추미애 홍준표 두 분 싸우는 게 정치가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없는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욕 많이 듣죠. 근데 그나마 홍추보다는 저는 안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추보다 안이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요? 아니 뭐 저부터도 하고. 무슨 파격적인 얘기 합니까?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야기도 하고. 보수 정당으로서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못하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네, 낡은 보수 청산 우리가 네.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른정당은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비리 의혹들은 밝혀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라고 유승민 대표는 말하지 않던데 하태경 의원만 톡 튀어가지고 그건 역할 분담입니다. 제가 조금 앞서가고 뒤에 따라오시는데 지금 역할 분담이 상황에서 아니라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보면 제가 먼저 가고 뒤에 따라오시는데 어차피 성계의 구통합에서 하태경 노선으로 지금 됐잖아요. 근데 MB 문제는 좀 부인하기 어렵게 됐잖아요.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이실직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지금 모양 빠지게 지금 걸치고 있다가는 유예이 꼴 날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썰전에서 장제원 의원이 잘못한 게 근데 제가 장제원 의원한테 물었어요. 다시 놓고 왜 물어봤냐면은 놀리려고 물은 게 아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건 MB 문제다. 그 스탠스가 맞는 거죠.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저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이 해결할 문제다. 이 정도 그렇죠. 스탠스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데 그냥 사기비니까. 홍준표 대표 스탠스 또 그러니까 글로 확실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겠죠. 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근데 결국 또 홍 대표가 뭐 어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바꾸겠죠. 저는 100% 바꾼다고 봅니다.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홍 대표가 어떤 명분을 안 친하다면서요. MB랑. 아니 본인 주장으로는 친했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최근에 또 안 친해졌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바른정당은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다. 당연하죠. 이 정도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되죠. 예. 근데 본인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사장까지 지금 다 점점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데. 버림받고 있네요. 그렇지만 바른정당도 지금 평안하진 않잖아요. 예. 물론
생각보다 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안정화됐죠. 안정됐습니까? 의원들은 네. 딱 굳어졌죠. 이학재 그래요? 의원이 남아 있는 걸로 네.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럼 원희룡 지사만 남은 겁니까? 원지사 한 분 남았죠. 원희룡 지사는 적어도 합당엔 반대하잖아요. 아니 원지사는 자기 고민은 그거예요.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1대1 싸움을 난 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 대표가 그런 꼴 결코 못 본다. 반드시 후보를 낸다. 그러니까 네.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내지 말고 우리도 그리고 내지 말고 여기도 내지 말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해보겠다. 이런 어쨌든 건가요? 어떤 상태든 네. 1대1로 자기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겠죠. 그 심리 저도 이해해요. 모든 후보는 1대1로 만들고 1대1로 만들고 싶죠. 싶겠죠. 근데 저는 그건 실현 불가능하고 3파전 아니면 4파전이에요. 네. 무소속으로 나가면 우리 당도 내고 누가 됐든. 협박 아닙니까 그게 다. 아니 정치가 뭐 회의와 협박이지 뭐. 이거 협박이죠. 무소속으로 나가면 우리도 내요. 4파전이에요. 우리 당에 있으면 3파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지사는 발을 현실에 디뎌야죠. 이 남지사도 똑같을 거예요. 남지사 후보도 아니라 안 해요. 그거 왜 합니까? 남지사는 이제 이미 떠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남지사 조조라고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조 철새 조자다. 그러니까 본인 이건 이야기를 해야 돼. 본인이 보수단이라 제일 세게 반대한 분이에요. 대선 때. 예. 그래놓고 보수가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러고 계신다고.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겠죠. 상황 논리죠. 뭐. 그러니까 다 선거예요. 네. 대선 때 자기가 후보 돼 보려고 뭐 유 대표도 그걸 마찬가지 나간 거고. 아닙니까? 그건 좀 달라요. 유 대표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그랬던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선거 있으니까 다음 총선 때 또 옮길 수 있어요. 뭐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정당의 사실 정당 소속을 바꾸고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죠.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자주 틀림없이 3등합니다. 2등도 못합니다. 저주까지 퍼붓고 그러세요. 이것도 압박. 이미 남경필 지사 떠났는데 남경필 지사는 그러니까 3등 한다고 저주하고 열심히 하세요. 우리 당 후보랑 한번 붙어보세요. 원희룡 지사는 그럼 탈당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거는 이제 현실주의 원지사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당 지지율, 저희들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높여서 예. 그 한국당이 15%가 안 나오게 제주도에서 네. 그렇게 하면 뭐 원지사가 굳이 그 어느 세월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제 말은 됩니다. 시간은 아직 있고 예.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유보 상태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후보 등록 때까지는 원지사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않은 채.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계속 길어지죠. 우리 맛도 못한 거예요. 어떤 개념 자체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잖아요. 여기서 당헌 전에 그 헌법 얘기할 때도 헌이 이제 한 나라의 그게 헌법인 것처럼 당은 당헌이잖아요. 예. 네. 이념과 나아갈 길들을 설명해 놓은 그거에 기초해서 당규가 만들어지는 건데 당규를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 호남권에 이제 지금 그 합당 반대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뭐 이런 XX가 다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놓고 이야기하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진짜 그 뭐 사석에서는 와, 이거 진짜 미친 새끼였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야기해봐요.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글쎄요. 황당한 상황 막 엄청 많이 대통령이 벌어졌을 거예요. 됐으면 또 박근혜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네요. 에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좋아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안철수 치아야. 나 미치겠네. 나 프랑스 가서 안 왔어. 근데 난 그런 프랑스 갈 상황에서 정도는 안 되는데 동남아라도 갈래. 그런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문들 뭐 사이가 좋았으면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이명박 아바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승민 아바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동영 의원은 정말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해? 한국 정치를 젖먹는 바이러스. 정동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좀 뭐 국민의당에 가서 미움털이 막이긴 했지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좀 이게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바이러스다. 아니,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움직인다기보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걸까? 그건 답은 있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의 이 프로세스 중에 예. 지금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심하지. 예, 말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규칙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박정희식 그 발상이잖아요. 그런 거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세관이라든가 게시판 관리 규정을 이렇게 작게 놨어. 근데 새로운 게 등장을 했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 유도리가 좀 있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 없는 거는 뭐 블라인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확 지워요. 그리고 다시 그 규정을 만들어.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철수를 지지해서 국민의당 가입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아, 그거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집 앞에 세탁소에 엄마가 옷을 맡기러 갔더니 아줌마가 이거 하나 쓰고 가. 툭 이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쓰고. 네. 그래서 엄마가 나 그런 거 안 써. 그러고 왔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령당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분의 1 당원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모가 되는 전체 당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예요. 적게 와도 그렇지.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10만 당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5만이나 4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법들 중에 의장이 전당대회를 안 열어주면 그거를 강제로 부의장이 승계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부의장이 또 보니까 당대표랑 또 이렇게 친한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말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걸 돌쇠 정치인 돼야 돼요. 돌아가면- 무수의 뿔처럼. 돌아가면 공경 죽으니까. 시인처럼 무수의 뿔처럼 지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이받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장이 되는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를 비롯해요. 명분이 있어요.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이겨도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싸움은 대한민국 아주 고전적인 문제점 이런 것의 종합 축소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거의 박정희식 유신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당원 당규에 33.3%가 안 나오면 효력 없다. 그냥 고쳐버려. 무단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갈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당규 개정의 건 이런 걸 막 논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 당원의 지위 문제, 대표 당원 직임 사이의 의사를 밝힌 대표 당원의 문제, 전대 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원 당규 위반 시 전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파가 전당대회 협조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규정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말은 다 점잖게 했지만 결론 한마디는 그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태클을 걸어 이 새끼들 하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마인드예요. 민주정당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 당 규정이 미비하거나 그래도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뒤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그럼 우리 신당 창당 할 거야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예. 신당 창당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혜태라는 말이 정말 재밌다. 이거 좀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혜태 이게 우리가 왜 그 파업을 할 때 실제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 파업들 있죠. 태업. 네, 태업. 그러니까 태업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 이게 좀 혜태거든요. 천천히 하는 거야. 느릿느릿 일부러 지연시키는 이런 의미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정당 당원 많아라고 부풀리려다 보니까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 실제로 이번에 투표율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이유는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반대해서